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보통 법적 도움을 받을 때는 이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이 절차상의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신 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최대한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떤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냐면 집주인한테 이제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 이제 나는 만기 때 나가겠다라고 해서 해지 통고를 해야 돼서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오니까 문자로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는데 이제 카카오톡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이 바뀌어 있는 거죠. 번호가 바뀌었구나 라고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락처가 바뀐 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갖고 있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 번호를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 집주인이 안 바뀌고 이전 집주인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그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현재 집주인 이 나의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세요. 나 이따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를 하고 이 통지가 상대편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도달이 돼야지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달이 안 된 다음에 기간이 지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도달을 했다는 거는 상대방이 이 내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자나 카카오톡을 했는데 안 읽었어요. 혹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통보만 했다고 상대방이 대답이 없고 읽지 않았는데 통보했다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에게 도달했다 함은 알고 적어도 어떤 간단한 대답이라도 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 연락처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면 연락이 두절되면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만약에 만기 다 돼서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조금 더 당황스럽겠지만 그게 아니고 중간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혹은 다른 문제로 연락을 할 일이 있었는데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보통 2달 전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2달 전까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 벌써 다음 집을 구해놔 버린 분들은 이제 계약금이 뜯길 수가 있죠. 다음 집에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서두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간다고 했을 때 주인한테 알겠다 돈을 빼주겠다라는 내용을 확실히 듣고 다음 집을 구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만기 때 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돼요. 이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이 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돈입니다. 만기 때 돈을 돌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데 이 당연한 걸 못 지켜서 세입자가 시간 낭비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 엄청 받죠. 법적인 절차 한다고 뭐 알아보고 돈 쓰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지만 어쨌든 돈을 받는 게 더 급선무니까 더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먼저 원초적으로 이제 뭐 빌라나 원룸이 아니라 아파트다라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현재 등기상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집주인의 주소에 한번 가보셔도 돼요. 연락이 안 되면.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보통 몇 동 몇 호 주민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 만나요. 저 이 세입자인데 이런 상황 설명하면 주인 연락을 직접 연락처를 주지 않더라도 거기서 직접 연락을 취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주인 연락처가 바뀌었어도 그 등기상의 주소로 찾아가서 직접 주인의 연락이 닿아서 아 미안합니다 내가 연락을 못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주인이 꼭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악의가 없이도 그냥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세입자한테까지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원초적인 방법으로 1차원적인 그냥 그런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악의로 그랬든 혹은 고의로 그랬든 연락처가 바뀌고 주소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의 문제입니다. 먼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거 내용 증명이죠. 이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발송을 하는 서면인데 이제 발송을 했을 때 당연히 집주인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송이 되겠죠. 반송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집주인의 주소를 현재 이 주소밖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통은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으니까 그 계약 기간이 지난 임대차 계약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송된 내용 증명 이게 중요합니다. 반송된 내용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이랑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은 어디를 가냐면 동사무소에 가면 이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그 서류에 근거해서 임차인이니까 권한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임대인의 초본을 받으면 이제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임대인한테 바뀐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이제 임대인이 수령을 했다 안 했다 혹은 해문 부재다 아니면 또 반송했다 이런 것들 내용이 이제 알림이 옵니다. 혹은 이 방법으로 등초본 교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혹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후의 보루로 공시송달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공시송달이 뭐냐면 내가 이런 가진 방법들을 썼는데도 임대인한테 도달이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법의 힘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송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인데요. 자, 공시 효과가 뭐죠?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특정 임대인에게 딱 지정해서 임대인만한테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공시를 함으로써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못 봤을 경우에는 이때는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법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2주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즉 2주 후에가 지나면 이제 도달했다고 봐주는 겁니다. 최초에 문자나 카톡, 전화를 안 받았을 때는 읽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건 임대인이 읽든 안 읽든 최후의 방법까지 갔잖아요. 공시를 해놨잖아요. 근데도 임대인이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을 때 2주 후까지 안 읽고 어떠한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했다고 봐주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보증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 예를 들면 주인이 이제 그걸 알고서 그때 부랴부랴 연락이 닿아가지고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든지, 혹은 받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경매를 붙일 수도 있고,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조건에 충족을 할 경우에는 돈을 받고 이제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서 따로 그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임차인은 돈을 받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만기 때 임대인이 돈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의무예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못 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정말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할 정도로,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제 지인들도 몇 명 이제 전세 사기를 겪을 뻔하거나 겪었던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인들을 보니까 정말 극도로 사람이 예민해지고요. 돈 관련해서 정말 엄청나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그런 후유증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안전장치를 가능한 한 많이 사전에 확보해 두시는 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사실상 임대인이 전화번호가 변경되고 주소가 변경되고 도달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까지 예상하고 집을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책할 것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이 방법들을 걸쳐서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시송달이라는 내용 말씀을 드린 거고, 공시송달 전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임대인한테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어떤 수단들을 썼을 때 안 됐으면 공시송달을 쓴다라는 방법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 얻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